자, 우리가 하나의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나면 정수형 변수는 기본적으로 쓰레기 값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죠. 배열도 마찬가지로 배열을 선언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배열의 모든 요소 값은 쓰레기 값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배열을 선언한 뒤에 값을 입력받는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초기에 쓰레기 값을 갖고 있던 말던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내가 입력받은 값으로 채워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뭐 때에 따라서 현재 배열에 특정한 초기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수형 변수 때와 마찬가지로 변수 선언 시 값을 초기화하는 행위가 가능하듯이 배열도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각 요소의 초기 값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주의할 것은 일반 변수인 경우에는 별도의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하나의 변수의 특정 값을 대입해주는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의 선언과 동시에 요소 값들을 초기화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배열의 이름에다가 새로운 값을 집어넣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점만 좀 유의를 해두기 바래요. 아까 앞에서 배열의 이름은 L-value, 즉 이퀄 연산자의 왼쪽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자, 이 구문을 봅시다. 현재 A라는 배열이 있는데 A라는 배열은 5개의 요소를 정수 5개를 갖는 배열로 선언한 거예요. 자, 다만 이 A라는 배열의 각 요소들을 초기화하기 위한 초기 값들은 5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equal 다음에 값 5개들을 하나의 세트, 하나의 묶음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표현을 해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A라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는 10, 두 번째 요소는 20, 그리고 마지막 요소에는 50이라는 값이 순서대로 대입이 되어져서 초기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equal 중괄호 해가지고서 초기 값을 나열을 하면 이 초기 값의 개수를 통해서 몇 개의 값이 초기화되어지는지가 다소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배열 선언문의 할당 크기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배열 선언 시에 요소의 타입과 할당 크기는 분명하게 표현해줘야 한다. 특히 할당 크기는 컴파일러가 알 수 있도록 상수의 크기로 써줘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생략이 되어질 수 있는가 보면 컴파일러가 이 뒤에 있는 초기값의 개수를 세보니까 5개의 초기값의 개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5라고 쓰지 않더라도 5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인가 보다 정도는 해석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5개짜리 배열을 선언을 했는데 초기값을 부족하게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0번 요소는 10, 1번 요소는 20, 2번 요소는 30 부여해주고 나머지 3번 요소와 4번 요소는 초기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쓰레기 값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초기값이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요소는 0의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수형 배열이면 0, 더블형 배열이면 0.0 이런 식으로 하여튼 0에 해당하는 값이 초기화가 되어집니다. 자, 거꾸로 내가 5개짜리 배열인데 초기값을 6개 이상 부여해주게 되어지면 그때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A라는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값을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할당 크기를 생략한다. 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A라는 배열의 요소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컴파일 오류가 발생되어진다라는 것 주의하기 바랍니다. C 언어에서의 배열은 선언과 동시에 분명하게 어떤 타입으로 몇 개 요소를 저장할지를 컴파일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배열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언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열 선언문만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출력문을 두지 않고 디버깅 모드로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5번째 행에 브레이크포인트를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디버깅 모드로 실행을 해보면 현재 보면 리스트 1이라는 배열이 선언되어진 것을 나타내보고 있어요. 현재 로컬이라는 항목을 보면 이 main이라는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지는 변수들에 대한 목록을 볼 수 있는데 현재 보면 리스트 1이라는 배열은
5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정수 배열이죠. 자, 배열이 선언만 되었다 뿐 별도의 초기값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 1이라는 항목을 보면 임의의 메모리 주소를 할당받은 배열이기는 하나 그 요소 값들이 모두 다 쓰레기값, 즉 나에게 의미 없는 어떤 값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7번째 줄에 있는 리스트 2라는 배열은 역시 리스트 1과 마찬가지로 5개의 요소가 할당되었었는데 이 할당되어지는 영역에 1122334445라는 초기값으로 초기화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7번째 문장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디버그 밑에 프로시저 단위로 실행이라는 것을 실행을 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보면 리스트 2라는 배열은 1122334455라는 5개의 요소로 초기화되어진 배열로 선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각 요소가 내가 지정한 초기값을 갖고 있는 그런 배열인 것이죠. 자, 이렇게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배열의 선언문에 할당 크기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9번째 구문을 수행을 해보면 역시 스텝 오버해서 진행을 해봅시다. 현재 리스트 3이라는 배열 역시 1122334455라는 5개의 요소로 초기화되어진 5개짜리 배열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언문에 할당 크기를 생략하더라도 초기값 개수로 셈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자, 하지만 11번째 줄처럼 5개의 요소를 초기화한다라고 하고선 초기값을 3개밖에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어질까를 살펴보면 3개의 초기값은 배열 요소 0번부터 각각 초기값으로 사용되어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모두 다 0의 초기값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특징을 살펴봐두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13번째 줄처럼 현재 리스트 5라는 배열은 아까 리스트 3과 마찬가지로 할당 크기를 생략한 채로 초기값들을 나열을 한 것이죠. 그러면 리스트 5라는 배열은 초기값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의 요소가 할당되어진 소위 3개짜리 정수 배열이 만들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배열을 생성을 할 때 이렇게 초기값도 없으면서 배열의 할당 크기를 생략하게 되어지면 자, 빌드 밑에 컴파일 해볼까요? 현재 리스트 6은 알 수 없는 크기를 갖고 있다라는 형태로 아예 컴파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유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배열에 대해서 3개짜리 배열이다 라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배열 선언 시 초기값을 부여해주지 않고 이렇게 나중에 따로 리스트 6이라는 데에다가 배열의 초기값들을 일괄 할당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역시 빌드 밑에 컴파일 해주면 현재 구문 오류, 아니 문법적인 오류 자체가 발생이 된 것이죠. 현재 이 리스트 6이라는 이름은 소위 할당 연산자의 왼쪽에 올 수 있는 L밸류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된 것입니다.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는 가능하지만 배열이 선언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일괄 초기값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특별한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때때로 임의의 크기의 배열을 선언을 하고 그 배열의 모든 요소들을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리스트 6번이라는 배열은 3개짜리 배열을 해놓고 이 3개짜리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부여해 줌으로써 배열의 모든 요소를 0으로 초기화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배열의 요소 개수가 아주 많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은 좀 번거롭고 불편한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배열의 요소가 1000개 되어진다라고 하면 초기값을 1000개 다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배열은 반복문하고 같이 사용하기로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해서 for int i는 0부터 i는 배열의 크기만큼 반복하기를 리스트라는 배열의 각 요소 값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라는 처리를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초기화되어 있지 않은 배열이다 하더라도 이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의 요소 값들을 다 0으로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자, 아까와 다르게 배열의 요소의 개수가 아주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 초기화되어진 반복 루프 한 번만 쭉 수행을 하면 모든 요소를 초기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간단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구문은 배열이 선언되어지는 하나의 구문에 의해서 모든 요소의 값이 0으로 설정되어지는 데 반해서 이 구문은 현재 배열의 i번 요소의 0의 값을 할당하는 문장이 내가 원하는 반복 횟수만큼 반복 처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현재 이 구문에서는 할당 연산이 3번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배열 요소의 개수가 1000개이면 할당 연산이 1000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연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배열의 모든 요소들을 0으로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현재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100개짜리 배열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배열의 모든 요소 값들을 일일이 나열해 줄 수는 없지만 최초 초기값 하나를 부여해 준다라고 하면, 자,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0의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나머지는 초기값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0으로 할당되어지는, 아까 이 경우에도 보면 5개짜리 배열을 만들고 초기값을 부족하게 주면 나머지는 다 0의 초기값을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동작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 22번째 줄은 하나의 선언문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배열의 모든 요소의 값이 다 0이 되어지는 장점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다만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한다 라고 하고서는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리스트 8이라는 배열은 그저 0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갖는 배열이 만들어지고만 형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초기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열의 모든 요소들을 0으로 초기화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할당할 크기를 명시적으로 써주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크기의 배열이 생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디버깅 모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브레이크포인트까지 일괄 진행을 하면, 자, 현재 보면 리스트 6이라는 것 역시 3개의 요소가 잘 초기화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 리스트 7이라는 것은 100개짜리 배열이죠. 현재 100개짜리 배열이 생성됨과 동시에 초기화하라 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모든 요소의 값이 다 0으로 초기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리스트 8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 생성되어짐과 동시에 하나의 초기값을 갖는 그런 배열이 만들어지고 마는 것이죠. 7번과 8번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앞서서 본 것처럼 이퀄 중괄호를 통해서 초기값을 나열하는 것은 배열을 선언한 이후에, 배열의 선언문 이후에 단독으로 값을 할당하는 형태로 값을 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배열의 선언문 뒤에다가 이퀄 중괄호 0,1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배열 선언문이 아닌 부분에서 별도의 배열의 이름을 할당 연산자의 왼쪽에다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문이 작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선언문에서만 초기값을 부여할 수 있다. 그때 부여되어지는 배열의 할당 크기는 내가 명시적으로 써주어도 되고 생략되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초기값의 개수로 자동으로 설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이렇게 내가 할당 크기를 생략했다. 그러니까 초기값의 개수에 따라 좀 더 가변적으로 할당 크기가 설정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반복문을 통해서 이 디지트라는 배열을 반복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을 때 몇 번 반복할지를 다시 초기값을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세 가지고서 10개 있구나 라고 해서 처리하는 건 좀 효과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배열의 할당 크기를 프로그램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앞서서 기호상수 같은 것을 통해서 배열의 크기나 반복 횟수를 명시적으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호상수를 선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히 이렇게 초기값을 갖는 배열인 경우에는 현재 배열이 몇 개짜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사이즈오브라는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서 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이즈 of라는 거 우리 앞에서 연산자 다룰 때 간단하게 소개했었죠. 그 뒤에 표현식이나 혹은 타입을 써줌으로써 그 표현식이나 타입이 메모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얼마의 크기를 확보받을 수 있는지 바이트 수를 반환해 준다라고 했어요. 자, size of digit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digit이라는 이름의 배열의 크기, 이 digit라는 이름이 할당받은 배열의 총 크기를 반환할 거예요. 자, 그 크기를 나누기를 size of digit이라는 배열의 0번 요소, 어차피 배열의 모든 요소가 다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굳이 0번 요소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뭐 1번 요소도 되고 2번 요소도 되고 어떤 요소도 상관없겠죠. 다만 어떤 배열이든 간에 0번 요소는 최소한 있을 테니까 뭐 유효한 첨자가 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size of digit 0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즉 digit라는 배열의 전체 크기를 digit라는 배열의 한 요소의 크기로 나눠주게 된다라고 하면, 자, 정수가 4바이트인 상황에서 현재 정수 10개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은 40바이트의 크기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때 한 요소의 크기는 4바이트가 되겠죠. 40바이트를 4로 나누면 10이라는 현재 할당 개수를 프로그램적으로 얻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이만큼 배열의 할당 크기를 프로그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한 배열에 대한 예를 살펴보면 array라는 정수 배열을 선언을 했어요. 자, 13579라는 5개의 정수를 갖고 있는 정수 배열인 것이죠. 자, 초기 값의 개수를 통해서 얘는 5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컴파일러가 쉽게 확인을 해낼 수 있을 것이고,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서 현재 배열의 이름이 나타나는 값으로서 array라는 이름을 10진 정수 값으로 출력을 해봤어요. 현재 예에서 보니까 이런 값이 출력이 됐네요. 자, 이 1245008이라는 값이 무엇이냐? 바로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이 array라는 배열이 할당되어진 메모리의 주소를 10진 정수로 출력을 한 거예요. 즉 124만 5008번지에 현재 이 5개짜리 정수 배열이 할당되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출력은 size of array라고 했어요. array라는 이름의 크기를 출력해봐라 라고 했어요. 현재 20이라는 값이 출력된 것은 정수 5개가 할당되어진 배열이기 때문에 현재 20바이트의 크기를 요 시작 주소 이후 20바이트의 연속된 공간에 할당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size of array 네모가로 0이라고 하면 0번 요소의 크기가 되겠죠. 정수 배열이니까 하나의 4바이트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전체 크기를 0번 요소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5라는, 즉 5개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프로그램적으로 명료하게 계산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일종의 상수값이다. 또 배열의 할당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size of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낼 수 있다.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수를 만들었을 때 그 변수의 값을 초기화해주고 초기화되어진 변수를 가지고서 어떤 연산들을 처리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하나의 배열을 다른 배열에다가 대입해주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현재 array 1이라는 배열은 112334455라는 5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정수 배열로 선언을 했고, array 1과 똑같은 크기로 array 2라는 빈 배열을 하나 만들어 두었어요. 자, 이 array 2라는 배열은 초기 값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디버그 모드를 통해서 살펴보면 여기 쓰레기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array 2라는 배열도 array 1이라는 배열이랑 똑같은 값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array 1의 내용을 array 2에 대입해 줘라 라는 대입 연산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요 구문에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더라 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오류가 발생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열이 나타나면 뭐가 같이 나와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배열이 나오면 항상 반복문이 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구조에서 보면 반복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여기서 이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 이유를 가만히 보면 앞서서 배열의 이름은
배열이 할당된 시작 주소 값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수 값으로서 이퀄 현산자의 왼쪽에 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array 1이라는 배열의 이름에 대한 어떤 값을 받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된 것입니다. 단순 변수와 다르게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이 할당되어진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상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을 받아들이는 연산을 직접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array 1의 모든 내용과 똑같은 array 2의 배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배열이 나오면 반복문이라고 했으니까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복사해주는 그런 처리를 구현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현재 array 1이라는 배열을 array 2라는 배열에 반복적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두 배열의 크기가 같으니까 사이즈번 반복하기를 array 2라는 배열의 i번 요소에다가 array 1이라는 배열의 i번 요소 값을 넣어라 라는 배열의 요소 선택식은 L밸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값들을 복사받는 일들을 사이즈번 수행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가서 보면 디버그 모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거나 각 요소를 반복적으로 출력을 해보면 array 1과 똑같은 내용의 값을 array 2가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의하세요. 배열은 할당 연산자를 통해 복사할 수 없다. 하나 더 보면 어떤 두 개의 배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배열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는 것을 비교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array 1이라는 배열에 112334455라는 값을 array 2라는 배열에 112033445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 보면 일부 일치하는 요소도 있지만 일부 다른 요소들도 갖고 있는 array 1과 array 2는 같은 배열이라고 볼 수 없겠죠. 자, 두 배열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비교 연산문을 두었어요. array 1과 2가 같으면 같다라고, 다르면 다르다라고 출력하도록 했어요. 자, 프로그램 컴파일에서 실행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두 배열은 다릅니다 라고 잘 출력이 되어져요. 아, 이 문제는 별 문제 없이 수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역시 배열이 사용되어졌는데 반복문이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면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코드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우연히 다르다라는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데 여기에 20을 22로 여기 50을 55로 바꾸고 나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더라도, 즉 두 배열의 모든 요소 값이 순서대로 똑같은 값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두 배열은 다르다라고 출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반복문은 언제나 서로 두 배열은 다르다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좀 공정하지 못한 조건문이 돼버리고 말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살펴보면 앞서서 배열의 이름은 뭘 나타낸다라고 그랬어요?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이 할당되어진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자, 가정하기를 array 1이라는 배열이 메모리 1000번지에 할당되어지고 array 2라는 배열이 메모리 1100번지에 할당되어졌다라고 하면 이 비교 연산은 array 1과 array 2의 각각의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비교해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array 1이라는 배열의 시작 주소와 1000번지라는 주소와 array 2라는 배열의 시작 주소 1100번지라는 주소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배열은 물리적으로 별개로 선언되어진 배열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 시작 주소가 같을 리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열 요소 값과 무관하게 이 표현식은 항상 false의 결과값을 만들어내서 두 배열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언제나 출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그게 아니라 두 배열이 순서대로 같은 요소의 값이 같다라고 하면 같은 배열이다라고 평가하도록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배열이니까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반복문을 두어서 두 배열의 길이가 모두 다 사이즈이니까 사이즈번 반복하기를 두 배열의 i번 요소 값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열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배열은 순서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이다 보니까 모든 요소가
같은 순서에 같은 값을 갖고 있으면 같은 배열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다른 요소가 발생되어지면 다르다라고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끝내버린 것이고, 반복문을 끝까지 돌았을 때에도 다른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즉 이 if 조건문이 수행되지 않은 채로 for문이 빠져나왔다라고 하면 같다라고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끝나도록 한 것이죠. 현재 return이라는 구문은 현재 함수를 종료할 때 호출되어지는 구문으로서 main 함수에서 return한다라는 것은 메인 함수를 끝내라 라는 표현이 되어져요. 현재 메인 함수는 정수를 반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두 배열이 같은 경우에는 0을, 두 배열이 다른 경우에는 -1을 반환하도록 해서 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호출 측, 즉 운영체제에 두 배열이 같은 채로 혹은 다른 채로 프로그램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릴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것이기는 해요. 큰 의미는 없고, 만약에 두 배열이 같던지 다르던지에 대한 출력을 모두 다 이 루프 바깥에서 출력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배열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요소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나머지 요소를 굳이 시간 들여 비교해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요소가 발견되었으면 브레이크 해라 라고 해서 빠져나오도록 하면 돼요. 자,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는 루프가 끝까지 가서 빠져나왔는지 그러면 같다라고 출력해야 되겠고, 루프 중간에서 빠져나왔는지 그러면 다르다라고 출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조건문을 두어서 루프 끝까지 갔는지 아닌지는 뭘 보면 되겠어요? 이 i라는 변수의 값을 보면 되는 거죠. i라는 변수 값이 사이즈까지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라는 걸 통해서 루프 끝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구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기 바라고, 그 경우에는 현재 이 i라는 변수를 폼은 바깥에서도 사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i라는 변수의 선언을 이 안에서 해주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점 하나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정리해보면 배열은 할당연산자와도 비교연산자와도 같이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밖에 더하기와 같은 다른 연산자들 모두 다 배열과는 직접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배열의 이름은 오로지 배열의 시작 주소만 나타내는 것이고, 배열 요소에 대해서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문 등을 이용을 해서 개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일일이 처리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줘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